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시장의 전망을 깨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내렸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국내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인하에도 주식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확대해 0.14% 하락하며 202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면서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8년 만에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는 등 65개였던 대기업 집단이 28개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1.5%에서 1.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 만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4%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장의 전망을 뒤엎고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기업 구조 조정으로 국내 경제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선, 해운업 구조 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으로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 기업 구조 조정 추진 계획에서도 조선사들이 자구 계획으로 2018년까지 고용 규모를 30%, 설비 규모를 20% 각각 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소비 부진과 투자 침체, 수출 부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더 큰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 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대외적 여건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 수준을 밑돌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5월 고용 동향이 실망스럽다며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노력이 합쳐지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코스피는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하자 주식시장은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오전 한때 2035까지 상승했던 코스피는 이후 낙폭을 확대해 202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미리 금리 인하 호재를 반영했다가 발표가 나자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3일 연속 주가 상승세를 오전에 좀 이어갔습니다만, 금리 인하 이벤트가 깜짝스럽게 좀 등장한 이후에는 재료 소멸에 따라서 소강 상태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는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신흥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해 지난달에 비해 순매수 규모가 6배가량 늘었고,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18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반기에 한 번 정도로 좀 높아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이제 신흥국 통화가 이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깜짝 금리 인하에 업종별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와 증권주는 각각 0.2%, 0.65%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보험주는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 역마진이 우려되면서 2%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피해주로 꼽히는 은행주는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최근 주가에 선반영된 덕분에 오히려 0.96%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장중 1% 이상 낙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다시 올라 0.15% 오른 70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자 부동산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며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금리 추세가 더욱더 공고히 되는 분위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주거형 부동산의 경우에서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쪽으로 좀 더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에서는 기존 매매시장은 둔화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신규 분양시장으로 자금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금리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돼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주택의 월세화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뜩이나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분양시장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단행한 금리 인하 때처럼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하늘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채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3bp 낮아진 연 1.348%로 사상 최저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이 총재 발언에 대한 해석과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분분해지면서 채권 시장의 방향성을 둘러싼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은이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수 있다며 채권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깜짝 인하가 경기 하강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들어 연내 추가 인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관측이 다소 우세한 편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을 우려해 좀처럼 기준금리에 손을 대지 않았던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대로 있다가는 하반기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고 본 건데요. 금리 인하 배경과 향후 흐름 등을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깜짝, 전격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만큼 예상을 벗어난 카드를 썼다는 셈인데요. 자,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예상을 깬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발표되기 전인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동결 전망이 우세했고 대신 금통위 위원 중 일부가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만장일치 결정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추락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전문가들도 이번 선택에 대해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우리 경제 흐름상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나을 수 있을 것도 보이지만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한 과정에서도 적절했다고 저는 보이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 간에 일정 부분의 그 여유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 전반에 대한 그 흐름에서 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선택이 예상 바뀔 뿐 금리 인하는 적절했다. 또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그런데 이번 달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무엇이죠? 네, 최근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면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경기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11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안을 확정 발표했고, 이렇게 되면 실탄을 확보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대량 실업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반기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이유도 있는데요. 한동안 소비를 촉진하던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되고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9월 시행될 김영란법도 내수를 얼어붙게 할 요인으로 꼽히고요. 여기에 또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후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방어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건데요. 반면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2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향후에 이제 금리를 우리나라도 올리는 상황이 되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이 당장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9월 인상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6월 인상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번 셈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결국 뒤따라가야 하는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내수 촉진이나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몇 개월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1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을 9월쯤에 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향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 올리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일입니다. 특히 벌써부터 오는 10월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언젠가는 우리가 뒤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돈은 기본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인데 미국이 점차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는 현재 0.25에서 0.5%로 아직 우리나라와는 격차가 있는 상태고요. 또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생각할 때 미국이 금리를 높여도 낮은 금리가 득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우리가 낮추는 것은 환율 상승 요인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자금 이탈 위험이 있더라도 수출로 경기를 살리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는데요. 그 배경과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출자, 채무 보증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8년 만에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 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제한 등은 물론 조세, 금융 등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국내 총생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 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10조 원 미만 민간 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집단 12개가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 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140만 원대로 올라선 삼성전자 주가는 사흘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주가는 140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1% 오른 143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40만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여 만입니다. 지난달 30일 128만 원이었던 주가는 31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200조 원대를 탈환했습니다. 맥커리, 골드만삭스, CLSA 등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1조 원 넘게 쓸어 담으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올해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출시한 갤럭시 S7이 전작인 갤럭시 S6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이 팔리면서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해우, 유진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목표 주가도 일제히 올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 대신증권 171만 원, 유진투자증권 180만 원, IBK투자증권도 16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반면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애플의 경쟁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주춤했던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증권업계에서는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 높아진 주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종목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연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주가 조정을 받은 화장품 관련주가 조정 이후 다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K뷰티의 인기를 바탕으로 현재 20에서 6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은 8일 주가가 전날 대비 2.35% 오른 43만 5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연저점인 34만 6,500원과 비교해 25.54% 오른 것입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7일 주가가 장중 111만 7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는 연초 저점인 81만 4천 원에서 35.14%나 상승한 겁니다. 이 밖에 토니모리는 연저점 대비 61.99%, 코스맥스는 41.08%, 한국콜마는 35.14% 오르며 최대 6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7% 증가한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 3분기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호조세와 중국인 인바운드 증가, 중국 전자상거래 신정책 유예 등 희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2, 3분기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높아진 주가 수준이나 중국 정부의 화장품 통관 규제 강화 등의 위험 요소가 있어 주가가 이전 최고점 수준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라 향후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3.3제곱미터당 955만 원에서 현재 1,005만 원으로 뛰어 1,000만 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부산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값이 3.3제곱미터당 4,3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3.3제곱미터당 시세가 가장 높은 동네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현재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값이 나란히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포동의 아파트값은 3.3제곱미터당 4,330만 원으로 1년 전 최고 시세였던 강남구 압구정동을 제치고 전국 동별 평당 가격 1위에 올라섰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은 3.3제곱미터당 4,029만 원으로 작년보다 5.2% 상승하며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올해는 3.3제곱미터당 3,847만 원으로 2.6% 오르는 데 그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 김원회 씨 등 9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PB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컨설팅 업체 데이먼사 조모 팀장,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 용역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호서대 유모 교수는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첫 대규모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와 마란탱커스사로부터 LNG선 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각각 수주했습니다. 이들 선박의 총 계약 금액은 약 5억 8천만 달러로 올해 한국조선소가 수주한 계약 중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추가 옵션이 행사되면 계약금은 11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는 질소 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4세대 친환경 선박이라고 대우조선은 설명했습니다. LNG선은 2019년 내, VLCC는 2018년 상반기 내에 차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인기 가수의 라이브 공연과 쇼케이스 등을 가상현실 VR 기술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KT뮤직은 오늘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의 음악 전문 가상현실 서비스인 지니 VR을 공개했습니다. 지니 이용자들은 지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지니 VR 전용관에서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뮤직비디오 VR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로 360도 VR 영상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후 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KT는 실시간 VR 중계 기술을 지니 VR에 적용해 가수들의 신곡 쇼케이스와 다양한 공연도 올 하반기 중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T뮤직은 빅데이터 기반의 음악 추천 엔진 서비스인 지니 스마트 라이프도 다음 달 런칭할 예정입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와 전직 최고 경영자들의 비리 의혹에 산업은행이 깊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황 때문에 서민의 발로 불리는 현대차의 소형 트럭 포터가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1위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박 정보업체인 위드이노베이션이 설문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4명은 성수기인 7월에서 8월을 피해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서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일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 없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 더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대전 31도로 30도로 웃돌면서 덥겠고요. 대구도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방의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에 예상됩니다. 짜증스럽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 춘천, 대전 31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며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 24도, 울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로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대구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전해상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내일보다는 내려가겠지만 중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6도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만에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 또 구조조정 여파까지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증가세에 더 속도가 붙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